은행에 30년 다녔던 어느 지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은행에선 절대 먼저 말 안 해요. 바로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비밀 예금 이야기입니다. 고위험 투자도 복잡한 금융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금 방식 하나만 바꾸면 매달 생활비가 통장에 자동으로 찍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돈을 쓰는 것도 아끼고 있는데 통장 잔고가 왜 이렇게 줄지? 연금만으로는 한 달이 너무 빠듯하다. 이 돈 10년 뒤엔 얼마나 남을까? 이게 바로 지금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김명숙 씨, 올해 67입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아 든든하다 생각했죠. 하지만 2년 만에 잔고는 3천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고 생활비는 조금씩 늘어나니까요. 매달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김 씨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오히려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 돈이 스스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뒀다는 것. 그게 바로 월 지급식 예금입니다. 일반 예금은 돈을 넣어두고 만기일이 되어야 한 번에 원금과 이자를 받죠. 그 기간 동안 이자는 통장에 찍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 지급식은 다릅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이자를 매달 나눠서 받는 구조예요. 매달 10만 원, 15만 원이 따박따박 찍히는 것. 이게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달 관리비는 이자에서 낼 수 있겠네. 약값은 이자에서 해결했으니 연금은 그대로 두자. 이런 안정감이 생깁니다. 경기도 수원의 정순옥 씨는 72. 2년 전 은행 직원 말만 듣고 일반 예금에 들었습니다. 만기 이자까지 기다리느라 생활비가 모자라. 다른 통장에서 1,500만 원을 꺼냈어야 했죠.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상담에서 월 지급식 예금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매달 통장에 14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관리비를 내고 남는 건 손주 용돈으로 씁니다. 정순옥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자가 매달 들어오니 통장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세금입니다. 우리가 예금 이자를 받을 때 14%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 15만 원을 받으면 실제 통장에는 13만 원도 안 찍힙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라면 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제도입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65세 이상 시니어만 신청할 수 있고 원금 1억 원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걸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주 상담에서 만난 73세 한영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금 이자 꼬박꼬박 받았는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빠지죠? 확인해 보니 5년 동안 이자 소득세로만 120만 원을 내셨던 겁니다. 비과세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약값 1년치예요. 정말 아깝네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은행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원들도 모든 고객에게 이 제도를 일일이 설명할 시간도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65세가 넘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 가능한가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직원이 바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제도도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이 망해도 1억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합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비과세 예금은 여러 은행을 합쳐서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은행에 6천만 원, 비은행에 5천만 원이면 총 1억 1천만 원 중 1억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을 때는 꼭 합계를 확인하세요. 이런 작은 계산 하나가 노후의 여유를 만듭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윤동식 씨 부부는 1억 3천만 원의 자금을 두 은행에 나눠 넣었습니다. 한쪽에 7천만 원, 다른 쪽에 6천만 원. 두 곳 모두 비과세 신청을 했고 월 지급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23만 원의 이자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그 돈으로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남편은 서예를, 아내는 요가를 배우며 이자 덕분에 노후가 훨씬 즐거워졌다고 말합니다. 돈이 주는 건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돈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 퇴직금, 적금, 예금, 묵혀둔 통장까지 전부 합쳐서 지금 내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시니어 전용 예금, 실버 예금 같은 상품을 검색해 보세요. 모바일 사용이 어렵다면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요즘은 한 번만 세팅해 두면 이후엔 훨씬 간편합니다. 상품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 상품 월 지급식 가능한가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얼마인가요?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당신의 노후 자산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같은 예금이라도 금리를 더 높이는 시니어 우대 상품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드는 실전 노하우입니다. 지금부터 노후 자금을 지키는 법 함께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한국의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은행 예금인데 왜 저 사람은 이자를 더 많이 받지? 오늘은 그 이유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팁이 아니라 몇 년 뒤 수백만 원 차이가 나는 진짜 실전 노하우입니다.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시죠? 창구에서 같은 금리라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사람은 이자가 더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시니어 우대 조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은행이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직접 물어봐야만 알 수 있는 조용한 혜택이죠.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정순 씨는 올해 73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나 매달 이자 더 많이 들어와 하길래 통장을 비교해 봤대요. 둘 다 같은 은행, 같은 금리, 같은 금액인데 이정순 씨의 통장은 12만 원, 친구는 14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친구는 시니어
우대 금리를 신청했던 겁니다. 이정순 씨는 그날 바로 은행에 가서 저도 시니어 우대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고 직원은 가능하죠. 그런데 고객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면 적용 안 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말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모르는 게 손해구나. 시니어 우대 상품은 일정 연령 이상 고객에게 금리를 더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60세 혹은 65세 이상부터 적용되고 금리는 기본 금리보다 0.2%에서 0.5%까지 올라갑니다. 작아 보이지만 오랜 시간 쌓이면 차이는 커집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넣으면 1년에 10만 원 이상, 10년이면 100만 원이 넘게 차이 나는 구조입니다. 은행은 이걸 우대금리 조건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니어 우대금리 적용 가능한 예금 상품이 있나요? 이 한마디면 직원이 찾아줍니다. 요즘은 이름도 다양합니다. 시니어 플러스 예금, 행복 시니어 정기 예금, 노후 안심 예금 등 각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나이와 조건만 맞으면 금리가 더 높아진다. 그럼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보통 연금이체나 자동이체 등록, 모바일 가입 같은 단순한 활동을 추가로 하면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0.3%, 모바일로 가입하면 0.2%, 이 두 가지를 합치면 0.5%나 금리가 오릅니다. 은행은 이런 우대 조건을 세분화해 두는데 창구에서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놓치는 겁니다. 이건 실제 상담 중 있었던 일입니다. 수원에 사는 김성우 어르신, 72이셨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90만 원 들어오는데 통장 잔고는 좀처럼 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확인해 보니 금리는 3.8%였습니다. 제가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예금 계좌와 연결해 시니어 우대 조건을 충족하도록 바꿨습니다. 그 결과 금리가 4.3%로 올랐죠. 1년의 이자 차이만 25만 원이 생겼습니다. 김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투자도 아니고 위험도 없는데 이렇게 차이 난다니 신기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 은행은 모바일로 가입하면 금리를 더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구보다 인건비가 덜 들어서죠. 그래서 같은 상품이라도 직접 가서 가입하면 4.0%,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4.3%입니다. 0.3%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5천만 원 기준으로 1년에 15만 원 차이입니다.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 처음 한 번만 설정하면 이후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스마트폰 잘 못해 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모바일로 더 많은 이자를 받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럼 어떤 은행이 제일 좋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금리보다 중요한 건 조건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연금이체를 이미 하고 있어서 우대금리를 쉽게 받지만 어떤 분은 자동이체가 없어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그러니 은행 가실 때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리가 얼마인가요? 조건을 더 충족하면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나요? 이 두 가지 질문만 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예금자 보호는 은행당 1억 원까지입니다. 그러니 1억이 넘는 금액은 반드시 두 곳 이상으로 나누세요. 어은행 7천만 원, 비은행 6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두 군데 다 비과세 신청을 하시면 세금도 내지 않고 이자도 더 받게 됩니다. 이건 안정과 효율을 동시에 챙기는 노하우입니다. 결국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자 흐름의 생활화입니다. 매달 찍히는 그 숫자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지만 당신이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쓰는 예금이 시니어 우대 조건을 적용받고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금리만 보고 선택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자보다 더 중요한 노후의 현금 흐름 구조에 대해 실제 시니어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